5월 20일 금요일 날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서 뉴스 브리핑이 정확하게 시작된 지 1주년입니다.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자, 돌이지만은 돌상도 차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 강연으로 돌상을 대신했다고 양해해 주시고 어젯밤에 한 6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오셨는데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밤에 10시가 넘어서 끝이 났는데 늦은 시간까지 애를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제 어떤 분은 대구에서 차를 몰고 오시기도 했던데요. 정말로 그런 열정들이 바탕이 되어서 뉴스 브리핑이 나아가고 이 사회가 더불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제가 1년 전에 뉴스 브리핑을 시작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갑자기 여름이 와서 매우 더웠습니다. 방송사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저에 대한 투서가 방송국 오나진들에게 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그 점에서 들렸습니다. 투서를 해봤자 전부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가 난 내용들입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 투서를 보냈고 그 배우가 무엇인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입니다. 좌우간 단정되지도 못하는 한마디로 무혐의 결론이 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투서들이 방송국마다 가기 시작했고 또 세월호 민노총 등과 가져된 시위에서 BJ 금풍이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하니까 그걸 방송을 좀 하자고 했는데 방송국이 애초에 제가 전달한 내용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실수를 해놓고 저에게 덮어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송국의 기자들이 저를 출연 정지시키라고, 물론 저라고 지칭을 안 했습니다만 누가 봐도 저라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무슨 자기들끼리의 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저기서 모든 부분이 다 저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이 사회가, 정치권이 제가 발언하는 부분을 막으려고 하는 내용이 곳곳에 있었다. 솔직히 친박도 있었고 비박도 있었고 야권도 있었습니다. 야권은 저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한다면서 성명을 제 이름을 넣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안팎에서 얻어맞으면서 제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방송 출연이 전면적으로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울분을 삼키고자 제가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삼겹살에 소주를 한잔 하다가 내가 여기서 무너져서 되겠는가? 무언가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라는 집단들이 나를 못 죽게 해서 저렇게 안다라는데 내가 여기서 그냥 죽어서는 안 되겠다.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사무실에 옛날에 사뒀던 행사 기록용으로 사뒀던 30만원짜리 캠코더가 하나 있다 생각이 올랐고 나도 내 책상에 앉아서 저 캠코더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한번 해보자. 아무리 내 입을 계속 막아도 내가 죽기 전에는 저의 이 트인 입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고야 만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숙취도 덜 깼는데 이 뉴스 브리핑을 책상에 앉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 뉴스 브리핑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지 어떻게 내용성을 갖춰갈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요. 그냥 시작부터 하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벌써 그 뉴스 브리핑이 1년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감기가 심하게 들어가지고 한 3일 정도 방송을 쉰 적 빼놓고는 지금까지 휴일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한 510만 명이 보셨고요. 누적 조회로. 그 다음에 매일 한 2만 2천부터 한 18,000 사이의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주말에는 그것보다 조금 떨어져서
16,000, 4,5천 정도로 보고 계십니다. 한때 많을 때는 35,000명까지도 봤습니다. 요즘 정치 뉴스가 인기가 없으면서 지금 2만 안팎으로 지금 조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원이 350명이 가입하셨습니다. 3월 23일부터 회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저는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면서 이 뉴스 브리핑은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기성 언론, 방송, 신문 등이 보도하지 않는, 종편 등이 말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어떤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보자. 그리고 여야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모든 이야기를 까발려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국민들은 뉴스를 그냥 주어지는 대로 소화합니다. 우리 사회에 언론이 없으면요, 뉴스도 없어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이나 이럴 때는 한국만 명절인데 전 세계 세상은 그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만 명절인데, 연휴인데 그때는 뉴스가 없어집니다. 일제히. 외국에도 정시도 굴러가고 외국에도 사건도 나고 하지만은 뉴스는 스톱입니다. 제가 과거부터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뉴스는 미디어가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고, 미디어가 A라고 하면 A가 되는 것이고, 적어도 A가 못 되면 A 다시, A 불, A 마이너스라도 되는 거다. B라고 하면 B가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한국의 언론들은 같은 상황을 한 사람은 A, 한 사람은 B라고 하고, 국민들은 각자 패거리를 나누어서 A로 해석하고 B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이 과연 A나 A 다시, A 마이너스 A 불만 있는 것인가? A와 B만 있는 것인가? C도 있는 것이고 D도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정말로 있는 그대로를 한번 까발려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왜? 세상의 어떤 특정한 사안들을 그 이면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사실상 드러난 실체와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과 그 이면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제가 단순한 문제지만 중국 관광객들을 월미도에 불러서 반포 한강가에 불러서 4,000명, 8,000명씩 삼계탕을 먹이고 백세주와 맥주를 먹이는데 그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한 지자체장이 잘한 것인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이 실제 진면목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거창하게 보도합니다. 한류, K-팝부터 시작해서 유커. 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또 얼마 전에 미세먼지, 한국의 공장 때문이다. 한국의 수입 디젤차 때문이다. 중국의 문제는 없어집니다. 과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 자, 이번에 강남역에서 일어난 사고가 과연 그 정신 이상 병력을 다수 가진 자의 사회 정오형 범죄가 여성혐오로만 받아들여서 옳은 것인가? 자,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 지금 여야가 이기기 위해서 쓰는 연정, 이념집정부제 개헌, 또 더 나아가서 반기문 영입 등이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것인가? 지금 북미 간에 진행되는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서 왜 한국의 정부와 언론은 침묵하는가? 미국의 트럼프 현상을 또라이, 막말, 기행, 히틀러에 비유해서 보도하고 있는 한국의 언론들은 과연 왜 트럼프 현상이 일어났고 그것이 어떻게 전 세계의 정치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샌더스와 트럼프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샌더스는 과연 사회주의자고 트럼프는 좌충우돌 기획만을 일삼는 돌밖에 안 들어있는 억만장자인가?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황장수의 미래경영연구소에서 만드는 뉴스 브리핑은 제 혼자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들이 더불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의해서 던져지고 주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무비판적으로 빠돌이 문화 속에서 대중에게 소화되어 가면 대중은 자신의 정치 성향, 지역, 그 다음에 자신의 나이, 자신의 이념에 따라서 그것을 또 무비판적으로 수용합니다. 이런 부분을 극복하고자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주의를 전파하고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는 매체들이 많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경제신문도 있고 인터넷 방송도 있고 차고 넘칩니다. 왜 그 사람들은 대우조선, 현대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상선, 한진상선, 한진해운 등에서 벌어지는 수십조가 거들난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돈을 넣어야 된다는 문제를 아무런 비판도 없이 당연하다듯이 이야기하는 것인가? 개인이 치킨집을 하다가 PC방을 하다가 망하면 전적으로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빚이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저렇게 무분별하게 사업을 하면서 벌면 어느 일가가 다 가져가고 잃게 되면 국민을 끌어들여서 책임지게 하고 그 비판이 듣기 싫어서 이제는 한국형 양적 완화라는 요상한 말로 저기에 돈을 투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투입한 국책은행들에 대해 책임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거기서 뜯어먹은 어느 정치인, 사기꾼, 노조의 행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전두환, 노태우 돈도 받아내야 된다면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의 돈을 받아내야 된다는 이야기는 왜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처신할까요? 모든 것이 자신이 처해져 있는 이해관계, 이익관계, 커넥션에 의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매체나 오피니언 리더들도 전부 거기에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 세상은 고달프고 자신의 인생은 자기 책임으로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자유시장 경제고 신자유주의고 자본주의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주의의 성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면서 저렇게 사기성 있게 망해가는 회사에 수십조를 틀어박는다면 그것은 사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틀어받은 사고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하에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걸 수습한다고 어떻게 국민의 돈, 한국은행에서 인쇄기로 찍어낸 돈을 집어넣어야 됩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손해를 입지 않습니까? 누구의 피해도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이 정당한 겁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제가 무식해서 잘 몰라서 기업이 투자하고 이런 부분에 다 사내 유보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을 말을 안 하냐? 제가 말을 했죠. 그래서 정말로 사내 유보금이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있는 1위부터 5위까지의 상류 대기업에, 상위 대기업에 대해서 사내 유보금 문제를 정경련에서 사람을 보내서 뉴스 브리핑에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모르는 부분을 질의하겠다. 답도 없습니다. 자, 제가요, 이 방송을 가진 자, 힘 있는 자, 그리고 가진 자들은 정치적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 돈이 있으면 정치적 힘입니다. 그 돈과 정치적 힘 앞에는 여야, 진보, 보수, 종북, 친북, 반북, 구분도 없습니다. 돈은 이 나라를 전부 흔듭니다. 야권이 집권해도 여권이 집권해도 진보정당이 집권해도 돈이 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거기에 노예가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설마 그렇겠나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진실입니다. 그 진실에 대해서 제가 용감하게 치고 나가서 뉴스 브리핑을 합니다. 지금 뭐 영원한 대결이 중요하고 국민들을 영원함으로 이념 갈등으로 세대 갈등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정당의 빠돌이들 주요 정치인들의 빠돌이들로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이자들은 어느 쪽이 되든 전부 거대한 기득권의 정치 커넥션 하에서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를 경험했지만은 야당이 여당되고 여당이 야당되는 부분에서 뜯어먹는 세력들만 바뀐 거지 기본적으로
야당이 잡는다고 해서 국민을 위한 경제개혁이나 자기들이 입 밖에 하는 공정한 포용적 성장을 하고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당이 보수 세력이 잡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본질적인 비본질처럼 이야기하는 정권 교체가 중요하지 그 이면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서로의 칼라에 의해서 정권을 운영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비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이 숨어있는 비본질이요. 여기에도 투자하고 여기에도 투자해서 어느 놈이 되든 마음대로 주물러서 이 나라의 시스템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값,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세, 전세, 또 여러분이 대출받는 금리, 여러분 자녀들이 취직하는 직장 이런 부분에서 다 통제하고 그것이 때로는 규제 완화로 때로는 경제 관련 법안으로 때로는 노동개혁 법안으로 포장되어진 채 주어집니다. 자, 전국 국토를 균형 개발하겠다고 기업도시, 혁신도시 뭐 온갖 종류의 도시를 다 만들고 골프장화 시켰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좋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파멸로 이끌었습니까? 자, 말하는 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에 이면에 숨어있는 실체를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전 국민이 공정하게 한 표씩을 가지면서 표로 국회의원을 뽑고 그래서 또 다 표로 대통령을 뽑아서 운영하는 국민주권 국가라고 보십니까? 거대한 가진 자와 힘 있는 자의 커넥션에 의한 국가라고 보십니까? 저는 국민주권 국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유는요. 이미 대한민국은 슈퍼 자본주의 하에 들어가서 자본이 거대하게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률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것이 국회의원 개인의 부패성이나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국회가 썩었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국회 뒤에 있는 그 이면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누구도 제가 도와달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렇다고 이쯤 되면 야 방송하는데 나 좀 도와줄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고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없는 그야말로 혼자 해오는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1년 동안 끌어오면서 정말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하는데도 기초적 비용도 들어갑니다. 자, 어지간하면 제 힘으로 할까 하다가 3월 23일부터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전화하면 전부 정관을 보시라고 하죠. 왜? 또 회원 모집을 가지고 고소하고 벌어질 공작들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정관을 꼼꼼히 읽어보고 죽어도 가입을 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당했으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자, 제 입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은요. 온 사방에 있습니다. 야권에서도 그렇고 여권에서도 그렇고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구도 제 입을 막지 못합니다. 제가 죽어야 제 입이 끝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참여와 후원으로 뉴스 브리핑은 1년을 왔습니다. 지금 1년을 왔는데 앞으로 10년을 못 가겠습니까? 그럼 제가 생각하는 세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말대로 말하는 것이 진실인 그런 세상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대로는 경제적으로도 안보로도 희망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 방송을 보시는 뜻 있는 분, 이 사회가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분들이 모여서 튼튼하게 안보를 지키고 또 경제적으로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함께 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가장 어려운 1년을 버텼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우리 사회 개혁을 위해서 뉴스 브리핑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